사기는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생명과도 같은 평생 모은 돈,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기 때문이죠. 일부러 노인들에게만 접근해 등쳐먹는 나쁜 인간들. 나는 오히려 그놈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오기로 했습니다. 내 가족 같은 친구를 위해서요. 평생을 가족처럼 의지한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영자였죠. 우린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서로 의지하고 명절이면 반찬을 나눠 먹고 한 집처럼 드나들던 사이였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늘 남을 먼저 챙기고 힘든 사람을 보면 자기 일처럼 나서던 사람이었죠.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자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장례식장 입구에서 내 손을 꼭 잡고 끝까지 내 곁을 지켰습니다. 발인까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밤새 손님을 맞으며 내 대신 밥을 차리고 절을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곁에 있을 사람이라는 걸요. 그리고 한 번은 제 남편의 사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였습니다. 당장 큰 돈이 필요했지만 어디에서도 손을 빌릴 수가 없었죠. 그때 영자는 말없이 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현금으로 3천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엔 정말 큰 돈이었죠. 급할 땐 서로 도와야지. 영자는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나는 울며 말했습니다. 언제 갚을지 모르겠다.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너 편하게 쓰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아. 그 돈 덕분에 남편의 사업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고비를 넘기고 오히려 남편의 사업은 전보다 번창했죠. 나는 고마운 마음에 빌린 돈에 웃돈을 얹어 갚았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잘 됐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몇 번이나 권하자. 그제야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의 마음이니까 받을게. 그날 이후 영자는 내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은인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쁜 일엔 함께 웃고 힘든 일엔 나보다 먼저 아파하던 사람. 그게 영자였습니다. 그런 영자가 그런 사람에게 속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고 나오던 길이었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적금 해지하셨어요? 요즘 그런 돈 그냥 두면 손해예요. 영자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남자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정부 보증 펀드가 있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하게 수익도 잘 나오는 상품이에요. 말투는 점잖고 복장도 깔끔했습니다. 명함엔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고 은행 근처라 그런지 영자는 자연스럽게 신뢰가 갔습니다. 며칠 뒤 궁금했던 영자는 그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전화 잘 하셨어요. 설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엔 이런 기회가 드뭅니다. 영자는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차분히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이에요. 매달 5% 이자 지급됩니다. 그럴듯했습니다. 서류도
명함도 설명도 모두 믿음직스러웠죠. 결국 영자는 그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5천만 원을 맡겼습니다. 한 달 뒤 정확히 약속된 날짜에 250만 원의 이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영자는 내게 전화를 걸어 기뻐하며 말했죠. 야, 진짜야. 이 사람 믿을 만해. 그 후로 금액은 점점 커졌습니다. 2달, 3달, 6달. 이자는 한 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들 결혼 자금은 걱정 없겠다. 이렇게 꾸준히 나오면 나도 노후가 든든하겠어. 그렇게 6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7번째 달, 약속된 날짜에 이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 만에 연결된 전화에서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좀 바쁘니까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곧 입금될 거예요. 며칠 뒤 다시 전화했을 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지금 자금이 잠깐 묶였어요. 다음 주쯤에는 해결될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없는 번호입니다. 자동 안내음만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기였구나. 그녀는 멍하니 앉아 통장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남기고 간 돈, 아들을 위해 모은 돈, 평생의 노후 자금이 모두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영자는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당했어. 목소리는 떨렸고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인데? 그 사람 돈을 다 가져갔어. 내 돈 2억이야. 전부 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이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경찰엔 신고했어? 응. 근데 소용없대. 경찰은 담담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 전화. 대포폰이에요. 통장도 대포 통장이라 추적이 어렵습니다. 잡히더라도 돈은 이미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영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그래, 경찰이 못 찾는다면 내가 찾아야지. 그 순간 복수는 결심이 아니라 의무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연날 밤을 고민했습니다. 방법은 2가지뿐이었죠. 경찰 수사에만 기대거나 직접 움직이거나.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빨리 나오리라 기대하긴 어려웠고, 담당 경찰관 말대로 사기꾼을 잡아도 돈을 되찾기엔 어려워 보였어요. 그 사이 영자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나는 계획을 머릿속에 천천히 그려갔습니다. 그 사기꾼은 또 어딘가에서 다음 사기를 치려고 준비하고 있을 게 뻔했어요. 그러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그 사기꾼을 만나는 게 우선이다. 내가 그 사기꾼의 사기 대상이 되어 오히려 그를 속이고 돈을 되찾아오자 당장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그가 반드시 가시 같은 장소에 나타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일 같은 시간, 영자가 갔던 은행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냥 지나쳤지만 나는 기다렸습니다. 거의 3주가 흘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을 만날 수 있는 게 맞는지 그만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영자를 떠올리며 다음 날이면 다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영자에게 들었던 인상과 같았습니다. 깔끔한 옷차림, 당당한 걸음걸이, 훤칠한 체격,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나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혹시 적금 해지하셨어요? 그 돈 그냥 두면 손해예요. 요즘은 정부 보증 펀드가 있습니다. 은행보다 안전하게 수익도 잘 나오는 상품이에요. 영자가 이야기한 대사, 완전히 그대로였어요. 나는 심장이 쿵쾅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일단 그가 건넨 명함을 받았습니다. 영자가 보여주었던 명함과는 달랐습니다. 회사와 이름, 전화번호가 달랐거든요. 그놈은 매번 이렇게 또 다른 가짜 이름을 만들고 새로운 대포폰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모든 건 영자가 기억한 그 사람과 완전히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놈이구나. 내가 너에게서 영자의 돈을 되찾아주마. 나는 그놈을 속이기 위해 연기를 해야만 했습니다. 명함을 한참 보던 나는 당장은 별 관심이 없는 척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그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저번에 했던 투자 이야기가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러자 그놈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전화 잘 하셨어요. 설명만 들으셔도 좋습니다. 요즘 같은 때엔 이런 기회가 드뭅니다. 그 다음은 그놈의 이야기를 들어보려는 척을 하며 어느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놈은 친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르신, 다시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잘 지내셨죠? 그리고 그놈은 바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건 정부에서 인증한 상품이에요. 매달 5% 이자 지급됩니다. 영자에게 들었던 대로 똑같은 설명을 저에게 했습니다. 정말 그럴듯했습니다. 서류도 설명도 모두 믿음직스러웠죠. 그놈의 말을 계속 듣고 있자니 저도 빠져드는 듯 했죠. 영자가 속아 넘어갈 만했어요. 그래, 여기서 이제 슬슬 속아 넘어가는 척을 하자. 나는 한참 고민하는 척을 하였고 마지못해 투자를 결심한 듯 행동했습니다. 그래요. 저도 투자해 볼게요. 그러자 그의 친절한 표정 뒤로 잘 걸렸다는 비열한 웃음이 어렴풋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처음엔 작은 액수로 시작했습니다. 2천만 원. 그 다음은 1,000만 원. 그리고 조금씩 금액을 늘려갔고 그놈에게 총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 사기꾼은 매달 약속대로 이자를 넣었습니다. 나는 일부러 기뻐하는 척, 안심한 척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나를 완전히 속여 먹었다고 느낄 만큼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이 투자 상품 너무 좋네요. 진작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출 받아서 더 넣어볼까요? 이런 말들로 그의 탐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큰 돈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기대를 더 키우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전화를 걸어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로 크게 해보고 싶어요. 10억 정도 투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는 순간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10억이요. 어르신, 그럴 수가. 그의 숨소리가 바빠지는 게 느껴졌고, 비록 전화였지만 그놈이 수화기 너머로 비열한 웃음을 짓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나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가진 땅 하나가 있어요. 시세로는 15억 정도 하는데 남편이 제 명의로 둔 땅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제 명의로 둔 땅까지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하필 그 돈을 못 갚아서 지금은 법원에 가압류가 걸려 있어요. 그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법원 처리 비용으로 5억이 필요하대요. 지금 당장 5억만 도와주시면 가압류를 풀고 그 땅을 팔아 5억은 바로 갚을게요. 나머지 10억은 전부 투자하겠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그놈은 그 말을 듣고 흥분했는지 말까지 더듬었고, 우리는 지난번 만났던 카페에서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놈은 여전히 친절한 웃음으로 나를 맞았지만 뭔가 아직 나의 이야기를 다 믿지는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런 큰 부동산이 있을 리가. 하지만 나는 굳건히 이야기했고 그 증거를 보여주기로 결심한 척 나는 조용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가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꾸며진 증빙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에는 내 이름과 부동산 주소, 가압류 내용, 그리고 5억이면 해지 가능하다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법원에서 발급한 문서처럼 보였죠. 하지만 사실 이 문서는 조작된 문서였어요. 제가 위조에 능한 사람을 찾아가 만든 것이죠. 그놈은 제가 건넨 서류를 들여다보며 표정을 바꿨습니다. 의심과 욕심이 뒤섞인 그 눈빛을 나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한참을 고민 끝에 내게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리면 바로 처리되는 건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가압류 해지만 되면 부동산을 당장 팔아서 5억 갚고 나머지 10억은 바로 투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는 결국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돈 5억을 나에게 건네기로 한 것입니다. 며칠 뒤 그는 약속대로 두툼한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의 무게는 묵직했습니다. 비밀로 해달라는 그의 말과 함께 그는 현금을 건넸습니다. 금액은 5억 원. 정확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받는 순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나는 떨렸습니다. 복수의 성공과 동시에 법원의 문서를 위조했다는 법적 윤리적 무게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곧 나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장 가압류 해지하고 부동산을 내놓고 돈을 보내겠습니다. 그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사기꾼 놈으로부터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 사기꾼 놈의 사무실에서 투자금 10억을
건네기 위해 만나기로 했던 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들이 사무실을 덮쳤습니다. 경찰들은 그놈에게 바로 수갑을 채웠고 그놈이 사용하던 여러 개의 대포폰과 가짜 명함, 위조된 투자 서류들이 줄줄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영자를 포함해 같은 수법으로 속아 넘어간 피해자들이 무려 7명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가 노인들만 골라가며 사기를 쳤던 겁니다. 피해 금액은 총 5억 원에 달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놈에게 미끼로 줬던 5천만 원, 영자가 잃은 2억, 다른 피해자들의 돈까지 이번에 내가 되찾은 그 5억으로 모두 구제받게 됐습니다. 며칠 뒤 경찰 조사차 경찰서를 찾았을 때였습니다. 나는 조사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죠. 그때 문이 열리더니 수갑을 찬 사기꾼이 안으로 끌려 들어왔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동안 나와 영자를 속일 때 친절하게 웃던 그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얼굴엔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죠. 그는 이를 악물고 나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빌어먹을 놓친 내가 감히 나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속이 시원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의 끝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경찰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법원 문서를 위조하는 것은 큰 범죄입니다. 어르신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르신 덕분에 피해자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정상 참작할 테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피해자들의 돈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돈을 돌려받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눈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웃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에 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용감하게 사기꾼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내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상보다도 나를 가장 기쁘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영자의 웃음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던 영자가 오랜만에 나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내가 친구 하나는 정말 잘 뒀다. 네 덕에 새로운 인생을 다시 사는 것 같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영자야. 너가 그동안 나에게 해줬던 걸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우린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도와 따뜻함만 남아 있었죠. 그 후로도 영자와 나는 여전히 친구로 지냈습니다. 같이 장을 보고 가끔은 옛날처럼 웃으며 커피 한 잔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게 두지 않겠다. 며칠 후들은 소식에 따르면 그 사기꾼은 결국 재판까지 갔고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짓에 비하면 형량이 가볍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법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만족했습니다.
세상에는 약한 사람만 골라 속이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상대로 평생의 재산을 빼앗는 사기꾼들,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힘없어 보이는 노인이라고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돈은 정직하게 벌어야 한다. 평생을 모은 돈을 속여 빼앗는 건 어쩌면 살인보다 더한 짓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달콤한 말에 쉽게 속지 마세요. 돈이 걸린 일이라면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사기는 언제나 가장 믿고 싶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